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김정은 집권 2기 체제를 정비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 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이틀 군사행보에 나서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인 북한은 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리포트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 있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북한의 권정국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기자랑 인터뷰를 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랑 문답한 건데요. 미국과 대화를 만약에 재개하게 되면 폼페이오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하고 싶다. 원숙한 인물이 우리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노이 회담을 예로 들면서 폼페이오만 끼면 일이 꼬인다. 결과물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좀 여전히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뭐 그만하겠다든지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데 다만 그 담당자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인 것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사실 뭐 매파인 볼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놀라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볼턴에 대해서는 그럴 법하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폼페이오는 그 비둘기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폼페이오를 저격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뭐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해라 뭐 이렇게 뜻하는 어떤 말은 아니고 미국의 반응을 보려는 전략 아닌가. 기싸움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에 앞서서 기싸움을 한다. 네. 근데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좀 저격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딜 출석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물론이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답해서 뭐 이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대한 있습니다. 북한 측의 반응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요. 폼페이오는 저질, 북미의 교체 요구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 내용 전체 보면 뭐 저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다만 일이 꼬인다.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뭐 이런 얘기들과 언급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지금 며칠째 군사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무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도 관심을 모아요. 네, 뭐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어제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의 최첨단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렇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집권 2기를 거의 다 갖췄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또 발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격 시험 결과에 대해서 대만족을 표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 대한 아무래도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좀 가볍게 잽을 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카운터 펀치는 좀 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 중에서 지금 북한 관련된 가장 핫한 이슈는 결국 러시아와의 이 회담 일정을 잡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공식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 관련해서 보도를 먼저 냈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당국자를 이용해서 북러 정상회담의 장소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젯밤에 러시아가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보도문을 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뭐 중국 갈까 어디 갈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첫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겁니다.
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를 좀 요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뭐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전통적인 자신의 우방들,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는 간 적이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창구를 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크렘린궁이 보도자를 냈을 때 뭐 시기랑 장소 이런 게 딱 부러지게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했잖아요. 네. 블라디보스토크가 평양이랑 굉장히 가깝죠. 비교적 가깝죠. 네, 7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로는 1시간 반이고 열차로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 열차를 또 타고 갈 것이다. 이런 관측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육지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이 열차 타고 외국 간다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뭐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북한 관련된 소식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검찰 수사단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단은 경찰 내부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첩보가 최초로 생산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조사해 수사 외압의 실체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된 수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 수사단이. 근데 압수수색을 했던 장소가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경찰청. 뭐 그동안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들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의지겠죠? 계속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는지 이런 걸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했는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뭐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자들 좌천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한 건데요. 그리고 앞서서 또 중요한 게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제. 그렇죠. 네. 그래서 곽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당시 수사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강제 수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소영 님이 안경 여신, 우리 이명선 기자의 별명을 오랜만에 또 한번 올려주셨고 김재경 님은 이명선 기자 목소리는 사탕을 물고 있는 듯 항상 달콤한 목소리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사탕을 물고 있는데 웅얼웅얼 거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달콤하다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네.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논란이 많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후보자 결격 사유를 덮고 있다며 임명 강행 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였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이게 채택이 결국은 불발이 됐어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그러니까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달랐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러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청문회 후보자였다. 민주당이 연계 전략으로 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비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을 비난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발이 돼서 뭐 사실은 예상됐던 과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는데 이게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그 어제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간은 그래서 12시에 난 12시쯤에 제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은 역시 강경 대응인가요? 네.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규탄대회를 여는 거를 논의 중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정 당긴 것 같다. 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회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 오만과 일방통행 강행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 열고 했는데 정부의 답변은 강행과 패싱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또 뭐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홍영표 원내대표가 했어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 말을 조금 전하면요.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 정당이 되고 싶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망언 얘기를 좀 다시 꺼낸 겁니다. 네. 한국당은 사실 5.18 망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징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망언까지 징계를 논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한국당은 그래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징계위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낮부터 혹은 저녁 시간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제법 많은 그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정치권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그 정당이 유지되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인데 어제 그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실 양건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4.3 거의 참패였잖아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이랑 그다음에 공수처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처리를 할 것이냐 놓고 갈 것이냐 이걸 두고 또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먼저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학규 대표가 호남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 이런 소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폭되니까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이 손학규가 해당 행위라고 있다. 그러니까 당을 쪼개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즉각 사퇴를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의 일부 중진들은 손 대표를 감싸면서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해당 행위다.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그래서 정말 어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분당 수순을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거대 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탄생 배경에서부터 두 개의 개폐가 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균열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또 될지 결국은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들이 모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미칠 영향들도 제법 있을 텐데 특히 이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 여기에 대한 그 결론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의총의 핵심 안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트랙 문제는 회의 시작 1시간이 넘어서야 논의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원내 지도부에 앞서서 뭐 자유한국당을 뺀 그 여야 3당과 그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표결까지 강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를 하면서 표결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패스트트랙에 어느 정도 그 합의를 해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현주 의원이 사실 어제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 손 대표를 찌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당원권 정지를 받았거든요. 징계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 앞서서 의총장 진입을 막는 주책 즉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일으킨 소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정말 말이 많은데요.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무슨 염치로 왔는지 안타깝다.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비난의 발언. 유승민 의원이 또 발언을 했죠. 네, 그 발언을 좀 정리하면요.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자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자신들의 선거에서 이익만 생각하는 사안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이 발언을 한 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외에 또 2012년 KT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이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이에요. 네, 이 한겨레도 오늘 일면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KBS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채용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실무 면접에선 불합격 처리됐지만 나중에 최종 합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KT 고졸 공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이른바 관심 대상자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적사항 옆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이름하고 직함이 적혀 있어서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심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서류 검사, 적성 검사 다 건너뛰고 곧장 실무 면접부터 치러졌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거죠. 그렇군요. 특혜 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BS가 어제 이 김 전 장관하고 김 전 의원 측에 각각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물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역시 또 KBS 보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해경이 제출했던 2014년 6월 그 한 달의 해군 수색 영상을 모두 살펴봤는데 제출된 영상이 단 2주치밖에 없었다라는 보도죠. 네, 맞습니다. 제출된 영상하고 자료가 누락됐다 이런 의혹이 K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빠진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세월호에서 DVR을 수거하는 장면이 그 A 중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그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KBS가 해경이 특조위에 제출한 그 2014년 6월에 그 해군 수색 영상한 걸 모두 확인해 보니까 좀 14일치 그러니까 2주치만 있었을 뿐 상당 부분 제출된 영상이 없더라 이렇게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선 기자가 이제 참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북한의 권정국 외무성 그 미국 대표 이제 권정국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 중에 이제 폼페이오 관련된 발언을 했다. 여기에 조선일보에서 저질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그 기사 제목을 읽어드렸었는데 이 관련해서 그 권 국장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자기의 저질적인 인간됨을 스스로 드러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제목으로 뽑아냈던 내용이 틀린 바가 크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 사실은 전문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그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들은 또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내용이 깊어지면 더 많아지면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선 기자가 휴가 계획이 있죠? 네, 잠시 좀 자리를 비우고 박순봉 기자하고 새로운 얼굴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저를 대신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일단 휴가를 가는군요. 네. 휴가 건강히 즐겁게 잘 다녀오십시오. 네. 이명선 기자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